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유상화입니다. 오늘은 신예지 유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속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예고하면서 장 초반 급락세로 출발했지만 양국 간 협상 기대감이 다시 제기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다시 이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교역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은 다시 흔들렸고 결국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항상 기대감과 불안 심리가 맞서면서 시장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요즘인데요. 자세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비판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마감한 겁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44% 오른 46,20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6% 내린 6,644.3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0.76% 내린 22,500선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장 마감을 앞두고 중국이 의도적으로 대두를 사지 않는 것은 미국 농가들의 어려움을 주는 적대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장중 반등 흐름을 보이던 S&P 500 지수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글로벌 이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대표주인 M7 주가는 엇갈린 채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식은 직전 거래일보다 4.4% 내린 180.3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알파벳과 애플 주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이 1.59% 떨어졌고 필수 소비재는 1.72% 올랐습니다. 부동산과 산업, 금융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미중 갈등의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주는 호되게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4%대 떨어졌고 브로드컴도 3%대 밀렸습니다. 오라클도 2.93%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오픈 AI와 대규모 계약으로 반등했던 관련주들이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일제히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월마트는 4.98% 뛰면서 소비 심리 개선의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도 필수 소비재는 수요가 여전히 강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화하는 태세입니다. 그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습 작전에 물밑 관여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온 데 이어 장거리 순항 미사일 지원 가능성까지 공개를 거론한 것입니다. 12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수개월간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을 지원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쟁이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 지원할 수도 있다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일제히 추정치를 상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인수합병 규제 완화로 투자은행 부문이 활기를 되찾은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하기 어려운 무역 정책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은행들의 트레이딩 수익이 급증한 점도 실적 호조로 이어졌습니다. JP모건은 주당 순이익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골드만삭스도 3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웰스파고 주가는 7%대 가까운 최대 1일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은행 지수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루스 소셜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대두를 사지 않는 것은 미국 농가를 어렵게 만드는 경제적인 적대 행위라면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식용유와 기타 교역 물품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무역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클라우드 업체 오라클이 AMD의 첨단 인공지능 칩 5만 개를 자사의 클라우드에 배치한다고 14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이에 경쟁업체인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주가가 밀렸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이날 오라클은 2026년 하반기부터 AMD에 인스팅트 MI450 그래픽 처리 장치 5만 개를 자사 데이터 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2027년 이후에도 이 같은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칩은 72개의 칩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도록 렉 크기 규모로 조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대규모의 연산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M7 종목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를 오는 10월 15일에 출시합니다. DJX 스파크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접근해야만 가능했던 고성능 AI 연산을 데스크톱 환경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고가의 인프라 없이도 연구용 AI 컴퓨팅이 가능해지면서 AI의 대중화를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구글 관련 소식입니다. 구글이 향후 5년간 인도에 150억 달러, 약 20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자사의 첫 인공지능 허브를 설립합니다. 구글은 14일 성명을 통해서 남부 항구동시 비샤카파트남의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AI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확장형 에너지 인프라, 광대역 광케이블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구글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인도를 핵심 기술과 인재 거점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계획에도 막대한 동력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은 경쟁자인 월마트가 오픈 AI와 협력해 앞으로 챗 GPT에서 월마트 쇼핑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1% 넘게 빠졌습니다. 월마트는 14일 현지 시간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챗 GPT 내에서 자사 상품을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식사 계획이나 재고 보충 등과 같은 것을 챗봇과 대화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자 경쟁사 아마존의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M7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미증시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깜짝 실적 발표가 더해지면서 증시는 장 초반 강하게 출발했으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식용유 수입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자 타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이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실물경제협회 연설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위협이 높아진 상태라며 물가 안정보다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둘 시기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미증시와 글로벌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과 식용유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갈등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M7 주가의 향방은 엇갈렸고 은행 주가는 추정치를 상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요즘인데요. 우리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판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볼 소식은 최근 핫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모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준비하셨을지 지영 아나운서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캐대헌 신드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캐대헌, 이 단어가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와 다양한 기업들이 콜라보레이션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데요. 캐대헌 굿즈, 캐대헌 푸드, 캐대헌 모티브 제품들이 쏟아지며 소비 문화는 다시 한번 진화 중입니다. 10월 13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캐대헌의 누적 시청수는 3억 2,510만 회로 넷플릭스 공개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대 넷플릭스 영화 1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품 속 캐릭터들이 김밥, 컵라면 등 K푸드를 먹는 모습과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 및 갓 등의 소품이 글로벌 열풍을 이끌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협업 상품이 매출이 폭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콜라보 제품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콜라보 제품 중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품업계인 농심은 캐대원 한정 패키지를 적용한 신라면, 새우깡, 툰바 만능 소스를 선보이며 MZ세대 중심의 화제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에 내년 1분기까지 캐대원 협업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입니다. 유통업계 GS25 역시 지난달 출시한 캐대원 컬러브레이션 간편식 5종이 한 달여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귀성객이 집중된 부산 종합터미널점과 대전 복합터미널점에서 콜라보 상품 매출이 출시 초기 3일 대비 각각 29%, 9% 증가했습니다. 캐대원 흥행 이후 한국 문화 전반의 체험 수요도 늘었는데요. 캐대원 공개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의 올해 8월 누적 관람객 수는 전년 대비 77% 증가했고 굿즈 브랜드 뮤즈 매출도 73% 늘었습니다. 까치호랑이 배지는 극중 캐릭터 더피와 서씨와 유사하다는 입소문으로 품절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원래는 1,700만 명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2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현재 예측되며 전년 대비 48.4%가 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정치를 고려하면 4조 5천억 원의 추가 관광 수입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캐대원의 파급력이 실감이 되시나요? 유통, 식품, 패션, 레저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캐대원 협업은 필수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캐대원을 계기로 K 콘텐츠가 보는 콘텐츠에서 먹고, 입고, 실제로 경험하는 체험형 콘텐츠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캐대원 열풍으로 공식 콜라보 상품은 물론 관련 요소를 차용한 제품들까지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K컬처 전반에 대한 지속적 관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주목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캐대헌의 성공은 단순한 콘텐츠 흥행을 넘어 전 세계가 한국의 감성과 정서를 일상 속에서 소비하는 시대가 도래됐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적 세계관과 K-팝, K-푸드를 결합한 지식재사건 콘텐츠가 단순한 영상 소비를 넘어 산업 전반의 매출을 이끄는 킬러 콘텐츠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K 콘텐츠는 스크린박 현실에서 더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며 새로운 한류의 장을 써내려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네, 캐대원 요즘 정말 핫한 이슈죠. 안 보신 분들이 없을 정도인데요. 저도 2번이나 봤습니다. 그런데 보는 내내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오죠. 김밥, 떡볶이, 라면까지 계속 야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K푸드와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체험 콘텐츠가 자리 잡아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볼 소식은요. 오늘 하루 많이 쏟아져 나온 소식들 중에서 주목해볼 만한 소식들 뉴스 브리핑 시간 준비했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준비해 주시죠. 네, 오늘장 경제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캄보디아 관련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인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몬 캄보디아발 취업 사기 범죄 조직에 미국과 영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14일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자금 세탁과 수익 은닉에 사용한 12만 7,271개의 비트코인 약 150달러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산 몰수 조치입니다. 미국과 영국 양국 정부가 겨냥한 핵심 인물은 중국 출신의 1987년생 사업가 천쯔입니다. 천쯔와 그가 이끄는 프린스 홀딩그룹은 은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에서 돼지도살 수법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관련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영 양국의 제재 조치의 효력은 캄보디아 내 프린스 홀딩그룹과 관련된 다른 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가 밀집된 시아누크빌의 7층짜리 호텔과 카지노 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진베이 그룹,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의 범죄 단지를 운영하는 골든 포춘 리조트 월드, 그리고 암호화폐 플랫폼인 바이엑스 익스체인지가 미국과 영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뉴스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에게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에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인천공항을 찾은 자리에서 오늘 워싱턴으로 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빠듯한 회의 일정 속에서도 미국 재무장관을 여러 번 만나게 될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GMO IMF 국제회의에서는 자연스럽게 주요국 간 양자회담이 열리는 만큼 회의장 안팎에서 공식과 비공식 접촉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 부총리는 G20 장관회의 및 IMF, WB 연차 총회뿐만 아니라 주요 7개국, G7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과 금융 범죄 사기를 주제로 열리는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기사입니다.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어 온 1주택자의 전세 대출도 이달부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반영됩니다. 그동안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고가일수록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에서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설정됐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기존 한도인 6억 원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 시 포함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 은가격 상승세 관련 기사입니다. 올 들어 은가격의 상승세가 금을 크게 앞지르면서 금은 비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중국의 경기 부양이 이어질 경우 은값 상승세가 더욱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은의 상승세는 금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은 현물은 78.5%, 금은 55.1%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 1온스로 살 수 있는 은의 양을 뜻하는 금은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은의 상대적 강세는 이어질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경기 침체 공포가 재점화되지 않는 한 금은 비율 하락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역사적 평균을 여전히 웃도는 현 수준에서는 금 대비 저평가된 은의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에선 은의 변동성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은은 시장 규모가 금보다 9분의 1 수준으로 작고 유동성이 낮아 투자 자금의 유입과 이탈에 훨씬 큰 가격 변동성을 보인다며 중앙은행의 구조적 매수세로 지지받는 금과 달리 은은 투자 심리 변화에 따라 급격한 등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된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값과 더불어서 은값도 함께 상승한다는 점 투자 판단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전시, 축제, 전국의 핫플레이스를 따라서 알아보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지면서 저는 이 시간이 더 기다려졌는데요. 오늘은 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제주도 에어랩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소개드리기 앞서서 앵커님들은 이 제주도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전 제주도 하면 역시 바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푸르른 애월의 바다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먹을 거를 정말 좋아해서요. 제주도 가면 꼭 흑돼지를 먹고 저희 동네에도 흑돼지집이 있어서 항상 찾아갈 정도인데요. 그래서 흑돼지가 가장 떠오릅니다. 네, 이렇게 제주도 하면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래도 제주도 하면 자연 풍경이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특히 제주도에선 이 오름이 정말 유명합니다. 가을의 제주를 상징하는 장소 중 하나인 새별 오름에서 오늘 축제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돼지를 테마로 한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2025 제주 도세기 축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흥미로운 축제인데요. 어떤 축제일까요? 네, 2025 제주 도세기 축제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비용은 무료이고요. 아주 예쁜 새별오름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도세기의 매력에 빠지다를 주제로 진행이 되는 만큼 제주 돼지고기의 맛과 가치를 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도색이라는 단어를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좀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도색이가 어떤 뜻인가요? 도세기라는 단어는요, 제주 방언으로 돼지를 뜻합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어릴 때부터 흑돼지를 정겹게 부를 때 도세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번 축제 이름도 바로 그 도세기에서 따온 만큼 제주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틀간 축제가 열리는 만큼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하고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틀간 진행이 되는 만큼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주의 가을을 맛있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도니 스테이지에서는 도니 무게 맞추기, 제주산 돼지고기 및 특산물 즉석 경매처럼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시중가보다 최대 25% 할인하는 판매장도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도니 이벤트존에서는 피그컬백, 도니 팔씨름, 자바라 삼겹살 등 가족, 친구, 연인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주목해야 할 건요, 여기서 열쇠를 찾아서 금고에 담긴 황금 돼지 도니, 금 한 돈을 받아가는 이벤트도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도니 레이싱존에서는 피그 RC카 레이시처럼 이색 레이싱이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무려 총 200kg의 제주 돼지고기가 걸려있는 초대형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는데요.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 제주산 돼지고기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체험 말고도 가을의 분위기와 무드를 또 더해줄 무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공연들이 펼쳐지나요? 네, 2025 제주 도세기 축제의 매력은 음식뿐만 아니라 공연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음악축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0월 25일에는 오전 11시, 개막식 전 10시 반 길뜨기 공연을 시작으로 제주 출신 트로트 가수 양지은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26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지역 공연단의 공연, 도세기 퀴즈 등 무대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게 듀오 스컬앤하하가 무대에 올라 신나는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앵커님들은 어떤 게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흑돼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는 행사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먹는 행사도 기대가 되고 또 축제하면 음악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가수들의 음악 공연도 기대가 되고요. 또 한돈을 받을 수 있는 황금 돼지돈이 이벤트, 그것도 제가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축제 분위기가 한층 더 기대되는데요. 더 잘 즐길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신다면요. 축제 일정에 맞춰서 하루를 이렇게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운전을 못하시는 이 뚜벅이 분들부터 자차가 있으신 분들까지 모두 다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2025 제주 도세기 축제 현장인 새별 오름에 오셔서요. 오전에는 가수의 공연을 보며 축제의 시작을 느껴보고 오후에는 도세기 축제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기고 제주산 돼지고기 요리 먹어보면 어떨까요? 축제도 즐기고 새별오름 억새밭도 산책을 하면서 여유로운 하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데요. 이번 축제가 주로 먹거리 축제인 것 같지만 좀 에코 쪽으로 해서 뜻깊은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네, 이번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친환경과 동물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행사 전반에 걸쳐서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일회용품 사용은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 살아있는 돼지를 직접 활용하는 체험 대신에 제주 돼지의 우수성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주를 찾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축제일 것 같습니다. 웃음과 음악 그리고 도세기의 매력이 한층 어우러지는 2025 제주 도세기 대한 축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유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한 어디 갈까였습니다.
이번 시간엔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주식 그리고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주식시장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히토류 관련주들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그리고 AI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관련해서 원전주들이 강했던 장입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2.6% 올랐고요. 3,657.28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시 3,600선을 터치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이끌어줬네요. 개인은 9,705억 원 매도 우위로 장을 마쳤고요. 외국인은 1,628억 원, 기관이 7,51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1.98% 오름세로 마감하면서 864.72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이끌어줬는데요. 외국인이 676억 원 순매수, 기관이 55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1,07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의 종목 흐름들도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빨간불을 켠 모습인데요.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한 건 단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들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투톱 종목 좋은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72% 올라서 95,000원에 마감했고요. 하이닉스도 2.67% 올라서 422,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승인데요. 약 9%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종가 기준 두산 에너빌리티 82,000원대에 마감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127,000원에 마감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역시 소폭 상승을 보였는데요. 완성차주들도 소폭 상승했고 현대차 0.22%, 기아차 1%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리 약간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알테오젠 0.22% 하락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역시나 로봇주가 강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대 상승 매감했고요. 파마리서치도 2.8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리가큰바이오와 삼천당제약은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등락률 상하역정도 잠깐 보시면요. 오늘은 비철금속과 기계, 디스플레이 패널이 상승했고 반면에 생명보험과 전기 제품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먼저 예지 아나운서가 준비한 특징주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전해드립니다. 오늘 특징주는 로봇주의 훈풍을 받는 하이젠 R&M입니다. 하이젠 R&M의 주가는 급등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젠 R&M의 주가는 오전 기준 전일 대비 26.48% 상승한 68,30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는 네이버와 JP모건, 소프트뱅크 그룹 등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분야 투자를 단행하면서 로봇 사업 확장에 나서자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4일 네이버 DSSF가 머신 비전 스타트업인 서머 로보틱스에 신규 투자를 했다고 밝힌 점도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서머 로보틱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으로 네이버 DSSF는 이번 시리즈 A라운드에 참여했으며 어플라이드 벤처스가 주도했습니다. 서머 로보틱스는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비전 센서를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한 것으로 카메라 중심의 기존 로봇 센서와 달리 레이저 이벤트 센서를 활용하는 희소성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모건 스탠리가 선정한 전 세계 100대 로봇 기업의 이름을 올린 만큼 로봇 분야 투자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미국의 금융그룹 JP모건도 로봇 공학을 포함한 27개 사업에 100억 달러, 한화 약 1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 역시 스위스의 대기업 아세아 브라운 보세리의 로봇 사업부를 7.6조 원을 들여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로봇주 관련 훈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좋은 소식에 하이젠 R&M의 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젠 R&M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시가 1.52% 상승한
53,6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무려 32.58%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고가 7만 원을 찍었고요. 종가는 30.11%, 상승분 소폭 반납하며 68,700원에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해도 최저가인 4만 원대를 찍었지만 오늘 들어서 최고가인 7만 원대로 3만 원대까지 3만 원 이상 확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이제 R&M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보실 특징주는 효성중공업입니다.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중 한때 10% 넘게 급등했고 52주 신고가를 쓴 종목인데요. 마감가는 12%대 상승하면서 164만 원대에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이끈 거는 3분기 실적 기대감인데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점점 몰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빠르게 키우면서 한때 16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던 효성중공업은요. 유한타증권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이 약 1조 4,800억 원, 영업이익은 1,650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와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력기계 중심의 중공업 부분이 실적을 이끌고 있고요. 특히 북미 유럽 시장에서 고부가 변압기 매출이 확대되면서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의 시각도 보시면요. 유한타증권은 목표 주가를 186만 원으로 올렸고요. 대신증권 역시 18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업종 내 경쟁력이 탁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효성중공업이 생산하는 초고압 변압기와 차단기가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패키지 형태로 수주되는 등 브랜드 가치와 영업력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력 사업인 전력기기 부문 매출 비중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력 인프라 투자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슈퍼사이클 진입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이에 대응해서 창원 공장 캐파를 40% 정도 늘리고 내년까지 미국 엠페스 공장에도 약 4,900만 달러를 투입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업종 내 가장 높은 이익 성장률을 확보했다면서 효성중공업을 업종 최선호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적과 수주 모두 순항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예지 아나운서가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특징주는 트럼프의 발언에 영향받는 방산 섹터의 현대로템 소개드리겠습니다. 방산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력적인 무장 해제 발언에 15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현대로템은 전 거래일보다 6.19% 오른 21만 4,50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등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서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영향입니다. 그는 그들은 자신들이 무장을 해제하겠다라고 했다며 만약 그들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아마 폭력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하면서 하마스에 납치돼 가자지구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은 전날 모두 석방됐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국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0여 명을 석방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현대로템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로템은 시가 0.75% 상승한 20만 2천 원에 출발했습니다. 장중한 때 6.98%, 7%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21만 4,50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종가는 6.23% 상승한 21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오늘 들어 반등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수급이 점점 빠지면서 원전주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건설주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와 보실 특징주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주가도 6% 이상 상승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상승 배경에는 탄소 포집 활용 분야의 기술 성과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경기도 평택시에 한국형 CO2 포집 액화 통합 공정을 완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제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고요. 현대건설이 공정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총괄을 맡았습니다. 습식과 분리막 포집 형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공정을 구현했고요. 이를 통해서 연간 3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안정적으로 포집 그리고 액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액체 탄산, 드라이아이스, 특수가스 등으로 활용이 되거나 합성연료, 화학제품 원료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감축 기술을 넘어서 상업적 가치까지 확보한 프로젝트라는 평가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현대자동차와 롯데케미칼 등 주요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현대건설은 이를 통해서 국내 탄소 포집 활용 분야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 확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과 수소 경제 확대가 전 세계적인 투자 키워드로 부상한 만큼 현대건설의 이번 행보는 친환경 성장 스토리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특징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 향후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상승세를 연출한 겁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기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거래일 대비 8.8% 오른 111만 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이 1조 6,0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128억 원으로 같은 기간 51.4%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연수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형 CDMO들에 대한 수요가 높고 1에서 4공장이 모두 완전 가동 중으로 4분기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것이라며 10월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지속된다면 4분기 환율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키움증권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이 기대된다며 목표가를 13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4공장 풀가동 레버리지 효과로 올해 3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7% 증가한 1조 6,247억 원, 영업이익은 91% 늘어난 6,462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예측했습니다. 증권가의 좋은 호실적에 이러한 흐름을 따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시가 0.49% 출발했습니다. 고가는 장중한 때 10.67%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요. 종가 역시 10.18% 상승하며 상승분 소폭 반납했지만 오늘 들어 크게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더불어서 원전, 건설 등 다양한 종목들이 주목받는 하루였는데요. 이러한 흐름들 참고하셔서 투자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실 순서는 증권사에서 내놓은 투자 리포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최근 실적 시즌이 급부상하면서 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리포트 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과 산업을 분석하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에서 발행한 투자 종목 3가지를 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다뤘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삼성전자, 그리고 한미약품까지 분야는 다르지만 10월 15일 오늘자로 발간한 따끈따끈한 종목 분석인 만큼 어떤 종목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 이러한 소식들이 있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3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8% 강세, 삼성바이오 1에서 4공장 풀가동, 매출 40% 상승, 영업이익 80% 상승. 한편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 눈앞,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다시 경쟁력을 증명할까라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그럼 증권가 분석은 어떨까요? 4공장 풀가동 효과라는 평가 아래 매수 의견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목표 주가는 상향했는데요. 3분기 영업 레버리지가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4만 리터 규모의 4공장이 풀가동 수준에 도달하며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공장은 2023년 6월 완공되었으며 약 2년간의 램프업 과정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생산 매출 반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약 350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 유입이 예상되어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가 상향 조정한 연간 매출 가이던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미국발 관세 우려에도 견조한 CMO 수주. 동사는 지난 9월 미국 소재 제약사와 약 1.8조 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CMO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 누적 수주 금액만 5.2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미국발 의약품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내 추가적인 수주 계약 가능성도 충분해 2024년 연간 수주 금액 5.4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소개드린 기사 헤드라인처럼 미국 상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K바이오주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은 중국의 제약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추진된 법안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근 행보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만하다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미국 제약사와 1조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위탁 생산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경쟁력을 재입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업계 2위를 탈환했죠. 지난 2분기 SK 하이닉스에 내준 선두 자리를 3개월 만에 찾아온 것입니다. 14일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메모리 사업에서 194억 달러, 한화 약 27조 7천억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분기 대비 25% 이상 상승하며 SK 하이닉스 175억 원의 매출을 제쳤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에 리포트 역시 삼성전자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가 91,600원에서 목표 주가 11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5년 3분기 기대 이상 삼성전자의 25년 3분기 잠정 매출액은 25년 2분기 대비 15.3% 증가한 86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전 전망 대비 감소한 규모입니다. 디스플레이와 VD, 가전사업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25년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2.6배 증가한 12.1조 원으로 이전 전망치 대비 증가한 규모입니다. 25년 3분기 DS가 다했다. 삼성전자의 25년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7.5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DS 증가 규모는 6.5조 원입니다. DS 영업이익께서는 DRM과 SSD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효과, HBM 물량 증가 영향이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고 DRAM과 낸드 모두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당분간 주가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점이 매수 의견 유지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HBM 관련 우려에도 2026년에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HBM4 시장에는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종목 분석은 한미약품입니다. 오늘 증권사들이 일제히 한미약품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북경 한미 실적 회복 분위기 덕분인데요. 15일 하나증권연구원은 연결회사의 실적 회복 분위기가 확인되었고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 등의 분위기를 반영해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IBK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역시 현재가 34만 2천 원에서 목표 주가는 4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수 의견 유지했습니다. 국내 ETC 전문 의약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 API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R&D 비용 증가로 실적은 기대치 대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주요 자회사 북경 한미의 실적이 3분기에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4분기의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누적된 재고를 상반기 중 대부분 소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R&D 이벤트 대기 중 한미약품은 유럽 종양학회 2025에서 항암제 후보물질인 HM97662의 진행성과 전이성, 고형암 환자 대상 글로벌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임상은 한국과 호주에서 진행 중이며 2028년 종료 예정입니다. 또한 비만 후보물질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연말 국내 임상 3상 탑라인 데이터 발표가 예상되며 파트너사 머크가 진행 중인 메쉬 치료제 에피노페그듀타이드의 임상 2비상은 빠르면 2026년 초 탑라인 데이터 발표가 가능할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주요 R&D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 발표가 연말 및 내년 초에 집중된 만큼
한미약품 R&D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IBK증권에서 나온 종목 분석 리포트 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 리포트 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경제잡학사전 두 아나운서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예지 아나운서 오늘의 시장 어떻게 요약하시나요? 네, 오늘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히트맵에서도 혼조세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아마존의 경우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음에도 경쟁사인 월마트가 챗GPT와 관련해서 경쟁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처럼 경쟁사와 관련된 소식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오늘의 혼조세, 경쟁사 유의하라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네, 예지 아나운서 한 줄 평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영 아나운서님은요. 네, 오늘 국내 양시장 상승하면서 미중 갈등 우려를 소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중 갈등 우려에 따른 반도체주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에 매수세 유입, 실적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주가가 오른 하루였습니다. 한 줄 평으로는 미중 갈등 우려를 소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미중 갈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와 관련해서 오늘의 한 줄 평은 두근두근한 시장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과연 미중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두근두근한 시장이었다라고 오늘의 한 줄 평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